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요. 이 믿음은 다른 누군가에게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오랜만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 5천억 원 가까이 순유입이 있었고요.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블랙락 ETF에 역대 두 번째 큰 돈이 들어왔습니다. 한 4,100억 원 가까이 들어왔는데요. 이게 이제 오랜만에 이제 현물 ETF에 돈이 들어온 겁니다. 이걸 보면서 기관들도 이제 공포에 쫄았구나. 그렇게 되면 돈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반면에 일반인, 우리 같은 개인이라도 쫄지 않고 투자를 계속 이어간다면 이 큰 기회들을 우리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와 서클 있죠. 이게 무려 단 6시간 만에 우리 돈으로 하면 1.8조 원을 찍어냈다라고 이게 이제 온체인에 다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그러니까 주로 이제 1월 달이 되겠죠. 테더는 거의 3조 원 가까이, 서클 같은 경우는 거의 10조 원 가까이 찍었습니다. 이게 실은 엄청난 이게 돈입니다. 이게 거의 10조가 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조금 조정이 낮다고 해서 패닉셀하고 또 실은 많이 떠났을 거예요. 우리 뭐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는 아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 이렇게 많이 했을 것 같고요. 세계 각국의 기관들, 또 부자들, 이제 미국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은 특히 서클에서 발행한 USDC를 통해서 코인베이스, 이제 코인을 사서 보관도 코인베이스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마 코인을요, 한 12조 이상 지금 샀다라고 저는 추정을 사실은 합니다. 누군가는 팔고 떠났지만 누군가는 샀다. 우리나라 금융투자협회장이 있는데 가상자산 ETF 허용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자라고 하지만 사실 코인 ETF가 나오면 이 뭐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도 여기서 나오는 수수료 가져갈 수 있게 도와달라. 사실상 뭐 이제 건의, 시위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요,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아직 대다수의 일반인 분들은 코인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고인물들, 뭐 이제 수년 이상 되신 이런 코인러들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은 아직도 코인이 그러니까 이게 놀라울 정도로 부정적인 사람이 아직도 많아요. 대다수의 일반인들, 전 세계에 있는 큰 기관들, 기업들, 금융기관들이 코인을 뭐 일부 담기 시작한 거죠. 뭐 1%, 2% 아주 선구자들이라 보시면 돼요. 대부분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다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규제 불명확성으로 인해서 아직은 못 사고 있는 것이 팩트입니다. 저는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저 같은 경우 이제 좀 낙관론자를 말씀을 드렸죠. 우량 코인들을 그러면 언제 사는 게 좋겠냐? ETF가 승인되기 전에 지금처럼 조금 관심이 좀 떨어지고 마음이 조금 싱숭생숭할 때 이럴 때 사는 게 낫겠냐? 아니면 ETF가 언제 승인이 되겠죠? 우리나라도 다 될 거예요. 거품이 잔뜩 껴서 일반인들 눈이 막 광채가 나면서 비투 막 영끌했을 때 그때 사는 게 좋겠냐? 한번 답을 해보실 필요가 실은 있는 겁니다. 판단은 개인의 몫이죠. 절대 주변에 코인을 사세요. 뭐 땡땡 코인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 코인 얼마 투자했는데 얼마 벌었습니다. 이런 거 자랑하시거나 공개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에서 지금 AI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플랫폼 출시를 할 것이다 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테더에 지금 인베디드, 그러니까 기기, 어떤 모바일 폰, 노트북, 뭐 서버 클러스터,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스마트 장비, 하드웨어에서 이게 작동이 될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 개발
하는 키트를 출시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미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케이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걸로 해외에서는 코인을 많이 사고 팔고 합니다. 그리고 송금도 할 수 있고요. 특히 뭐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에서는 이걸로 실제로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 연동해서 결제도 씁니다. 이거 스테이킹해서 이자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AI라고 하는 내러티브가 언젠가 현실이 될 겁니다. 조만간 뭐 빠르면 2, 3년, 길면 뭐 5년에서 아주 길면 10년이지만 뭐 그렇게 길게 보진 않습니다. 어찌됐건 현실이 닥친다면 USDC나 USDT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보셨다시피 모든 기기들에 자동 연결이 돼요. 자동 호환이 됩니다. 거기에서 모든 금융 활동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제가 예전부터 들었던 게 이건데요. 자율주행의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AI 에이전트, 로봇들이 우리 대신해서 투자도 하고요. 영화도 만들고 무슨 시나리오 작가도 이렇게 글도 쓸 수가 있어요. 심지어 유튜브도 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금처럼 주유소에 가서 전기 뭐 충전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충전하고 결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지금 뭐 종이돈 쓸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뭐 테더든 USDC든 스테이블 코인을 쓰든지 CBDC를 쓸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도 활성화될 게 뻔히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들 뭐 NFT다. 저기 뭐 RWA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미래 인프라망을 선점하자. 뭐 블랙락의 17차선 고속도로를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JP 모건에 이어서 2위 미국 은행이라 보시면 됩니다. 뭐 3위는 CT, 4위 웰스파고 정도는 뭐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이 은행장이 다보스 포럼에 이번에 참가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명확한 규제가 나와야 디지털 자산 결제 시스템 참여 가능하다. 이 말만 들으면 아직 명확한 규제가 없네. 굉장히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겠죠. 규제가 명확해질 때 은행 시스템이 적극 참여할 것이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디지털 자산이 기존 결제 시스템과 상호 보완적으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코인이 기존에 쓰는 뭐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 애플페이, 삼성페이를 다 없애버릴 것이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가상화폐가 또 다른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설명했다. 그러니까 지금 규제 명확성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뛰어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위에서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 애플, 삼성페이 등등등의 코인 옵션이 추가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나중에 원화도 스테이블 코인 혹은 CBDC가 나오겠죠. 이 안에 집어넣어서 뭐 이제 우리가 상점 가서 카페 가서 쓸 수 있는 날이 뭐 이제는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술과 규제가 결합이 된다면 주류 금융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미 블록체인 특허가 몇 개요? 수백 개가 있답니다. 이 분야에 진입할 준비가 됐다 안 됐다? 오래전에 끝났어요. 이거 22년 뭐 저기 하락장부터 계속 특허 왜 출원하겠습니까? 이걸로 나중에 미래 먹거리라는 얘기입니다. 말보다 행동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백 개라고 하는 건요. 말 그대로 코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특허 출원했다 보시면 돼요. 뭐 결제만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NFT다, 메타버스다, RW 해서 뭐 나중에 송금하고 결제하고 뭐 이자를 주고 보관을 하고 취급하는 모든 것을 모았다 이미 특허 출원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확한 규제 체계가 마련될 때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코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 준비는 끝난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규제, 불확실한 규제, 명확해져야 된다. 이 얘기를 강조하는 거죠. 이 얘기인즉슨 규제만 풀어주면 지금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코인으로 판매도 하고 보관도 하고 결제도 하고 이자도 주고 펀드를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지금 이거 하고 싶어 죽겠다라는 말은
괄호 열고 닫고입니다. 전 CFTC 의장이 있습니다. 지안카를로라고 있는데요. 자, 이분이 저를 믿으세요. 그것은 일어날 것입니다. 뭐가 일어나냐? 은행에서 코인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규제가 곧 풀릴 것이다 라고 지금 장담을 하고 있네요. 2월 5일자 뉴스인데요. SEC에서 암호화폐 TF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뭐가 우선순위냐 봤더니 코인이 증권이냐, 상품이냐, 화폐냐 이 분류하는 작업을 최우선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불명확한 부분 있죠. 상장 상품에 대한 승인이나 거부를 명확히 하겠다. 애매한 것들을 확실히 밝혀주겠다. 사실 이게 가장 먼저 되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선물 ETF다, 뭐 현물 ETF 하기 전에 이것부터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의 상원 은행위원장이 3개월 내로 2개의 주요 코인 법 상원 통과가 예상된다. 지금 팀 스콧이라고 하는 상원의 은행위원장입니다. 2개의 법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100일 전에 상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금 담당 위원장입니다. 오늘로부터 3개월도 남지 않았다. 그 중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가장 먼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요. 어차피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그럼 왜 그렇게 탈락을 하고 투자에서 실패를 하느냐. 이 규제 완화, 그러니까 코인이 이게 뭔지 분류조차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생각보다 규제 명확화, 코인 가격 상승이 굉장히 더디다고 하는 데서부터 한 명씩 탈락자가 나오는 겁니다. 트럼프는 뭐 계속 밝히고 있잖아요. 기업 규제, 세금 완화, 또 은행 규제 완화할 것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시면 코인이라고 하는 게 이 상승의 달콤함은 소위 4년 사이클이라고 봤을 때 4년 중에 1년, 그 1년이 오래죠. 그 1년 중에서도 마지막 한 달, 그 마지막 한 달 중에서도 마지막 1, 2주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blow of top이라고 영어로 하는데요. 그 상승의 짜릿한 기억이 우리 머릿속에는 남아 있지만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시면 그 마지막 일주일, 2주일을 위해서 무려 3년, 4년을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코인이 투자가 쉽다? 이런 분들은 뭐 아마도 제 생각에는 경험이나 지식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듭니다. 이게 다 올해 나온 기사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리플 블록체인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사용한다. 깊은 서로 협력 관계다. 내부 거래는 100% XRP를 쓰고 있다. 관련된 특허는 87개나 들고 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리플과 협력해서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한다. 이걸 보면요. 무슨 올해부터 XRP를 썼다라고 이제 착각을 하시기가 딱 좋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2위 은행이죠. 리플 언제부터 썼을까요? 제가 이거 퀴즈입니다. 좀 이따 답을 말씀을 드리고요. 2016년 9월 15일자 기사입니다. 구글이 일찍이 투자했던 회사가 어딜까요? 바로 리플입니다. 근데 구글에서 투자를 받았던 리플이 대형 은행들로부터 이때 당시 한 600억에서 700억 원의 추가 투자를 받았다. 좀 구글이 투자를 했었고요. 스탠다드 차터드, 영국의 대형 은행이죠. 액센추어, 시암 커머셜 뱅크는 태국에서 제일 큰 은행입니다. 일본의 SBI 홀딩스, CME 그룹, 지금 시카고 상품 거래소 그룹입니다. Seagate Technology, 센텐더는 스페인 은행인데 지금은 미국 보스턴에 있습니다. 이제 사실 각국을 대표하는 대형 은행들이 이때 당시로 한 600억에서 7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한 거예요. 이때가 언제라고요? 2016년 9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9년 전이죠. 이게 지금 또 여기에 또 누가 더 합세했냐? 뭐 구글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안드레슨 호로이츠, 실리콘밸리에서 돈 냄새 가장 잘 맞는 코인 투자 회사입니다. IDG, 뭐 AME 클라우드 벤처스. 그러면서 이 지금 초기 스타트업에 9,300만 달러면
대략 1조 4천억 원 이상의 자금이 조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를 대표하는 대기업들, 대형 은행이 돈을 쏟아부었죠. 이게 어디라고요? 리플이었습니다. 리플은 이거 위키 그 PDI에만 찾아보셔도 나옵니다. 2012년에 설립이 됐었고요. 2013년에 이제 코인 오픈 코인이라고 하는 회사명이 리플랩스라고 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언제부터? 2013년부터 뱅크 오브 아메리카, HSBC, 영국의 대형 은행 등 전 세계 수십 개 은행들이 이때부터 은행 간 결제 XRP를 계속 썼던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테스트죠. 비공개죠. 2016년도에는 일본의 최대 은행인 MUFG, 이 전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를 비롯해서 약 80% 이상의 일본 은행들이 리플 사용에 합류했다. 언제부터 썼다고요? 2013년도부터 은행 간 결제에 XRP를 쓰고 있었네요. 제가 왜 이 코인판이 지난 10수년 전부터 완벽하게 짜여진 각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실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럼 뭐 지금이라도 XRP 리플을 사면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만약에 하실 분이 전 없다고 봅니다. 혹시 계시다면 리플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이요. 나한테 있는 믿음이 맞습니까? 이게 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실은 많아요. 나한테 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밑에서 가격을 좀만 확 흐트러 버리면 그 믿음이 다 어디로 사라져 버립니다. 믿음은 남에게 빌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무려 지난 7년간의 기회를 줬죠. 그 기회를 왜 무시하고 가격이 그때 비하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지금 산다라고 하는 게 저로서는 그렇게 이해가 되진 않고요. 세 번째, 만약에 진짜 그래도 사겠다. 리플 가격이 그럴 수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또다시 700원, 800원으로 가도 난 괜찮다. 난 그 확신이 있다. 이런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사실 리플은 제가 예로 들었던 거고요. 다른 코인도 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력들은 우리를 위해서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코인 가격을 무섭게 끌어올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돈을 버냐? 싸게 많이 사서 비싸게 많이 파시면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낮을 때 더 떨어질 것 같고 무서울 때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가 핑계를 대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김프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지금 트럼프가 여기서 중국이랑 한번 또 씨름 한번 하다가 가격 그냥 또 후루루 떨어지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금 태초 그 가격이 지금 다시 왔습니다. 특히 알트코인들. 이럴 때 뭐 한다? 바닥을 몰라요. 바닥을 알면 그게 사람이 아니겠죠. 그냥 꾸준하게 재미없게 찝찝하게 계속 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아마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아무나 성공할 수 없는 게 코인 투자겠죠. 알트코인이 작년 12월 가격 수준 회복은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빨라야 4월 정도 될 것이다. 지금 조정이 조금 있을 때 이런 기사 하나가 이제 코린이들의 마음을 꺾어놓기에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을 했는데 막상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관세 전쟁이다 해서 이런 예기치 못한 거시 경제적 이슈로 인해서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앤서니 스카라무치라고 하는 사람도 미국 의회 중간선거, 이건 내년 11월에 있는데요. 친암호화폐 법안 추진이 될 것이다. 근데 아마도 올해 11월 전에 관련 친코인 법안이 나올 수도 있다. 이때 또 돈이 들어갈 테니까 표심을 얻으려고 코인 오르지 않겠어? 내년 11월 선거를 위해서 올해 11월 친코인 법이 나온다? 이게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한 1년 정도는 더 기다려야 된다. 지금 거의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제 얘기는 좀 길게 보자는 거예요. 너무 조바심 내면 우리 이제 디스코 팡팡 할 때 다 휩쓸려 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비트코인 사이클입니다. 첫 번째 사이클은 이제 없앴고
이게 2013년도에서 17년도, 이게 빨간색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사이클 파란색 2017년도에서 21년, 세 번째는 검정색 2021년에서 현재까지의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제가 지금 25년 1월달 이렇게 지금 하나 막대기를 싹 세워놨죠. 생각해 보시면 지난 21년, 22년, 23년, 24년 이 기간은요. 좀 한번 보십시오. 가격이 대동소이합니다. 뭐 코로나 때 엄청나게 떨어졌네 어쩌네 해도요. 그냥 비슷해요. 결국 뭐 이제 올랐죠. 지나고 보면 올랐지만 사실 굉장히 재미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승부처가 어디냐? 지금 요 1년이에요. 올해 1월 이미 시작했죠. 이제 2월 달이 됐습니다. 올해 한 12월, 이게 내년 1, 2, 3월까지 넘어갈 수도 전 있다고 봅니다. 이제 1년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거 남은 겁니다. 물론 1번처럼 이렇게 더 이게 얼마 아닌 것 같지만 비트코인이고요. 이게 200%냐, 600%냐, 1000%냐 이거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죠. 중요한 건 뭐다? 과거 2년, 3년 잘 했어도 지금부터 1년이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과거에 잘 못했다. 뭐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지금부터 1년이 중요해요. 이 1년 동안에 지난 3년간에 응축했던 에너지가 이게 결국은 언젠가 터지는 거예요. 그게 언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21년 4월 달 지난 이제 꽃땡땡 이후에 돈을 엄청 풀어줘요. 왜 꼭지가 보통 그 연말로 가면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왜 21년은 4월 달에 때일은 최고점이 나왔냐? 그게 이제 역대급 유동성, 돈이 풀렸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21년 4월이 이게 다소 비정상이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1분기 뭐 이제 3월일 수도 있고 4월일 수도 있어요. 그건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번 정도 톱이 나올 수 있다. 이건 저는 로컬 탑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이클 탑보다는 생각보다 많이 오를 수 있고요. 하지만 올해 전체로 봤을 때 연말로 가면서 사이클 톱, 심지어 이게 해가 저는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아직도 지금 뭐 이렇게 뭐 절망하면서 막 불평하면서 지금 떠난다? 뭐 이거 본인의 선택에 실은 있겠지만 아직도 전 큰 기회가 전 남았다고 봐요. 주변에서 요즘에 코인에 막 눈빛 레이저 빛을 하면서 막 빛을 내서 지금 들어간다 흥분하시는 분 주변에 혹시 계십니까?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얘기인즉슨 아직 큰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믿음을 저도 한때는 저는 이 코인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권했죠. 이거 굉장히 좋은 코인이고요. 그거 보니까 그런 것 같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코인 사세요. 지금 저가입니다. 지금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한번 뭐 폭락을 이렇게 맞아 보니까 그 믿음이 이제 없으셨더라고요. 저는 그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 믿음이 상대방의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믿음이 중요한데 이것을 빌려줄 수는 없구나. 그 이후로 뭐 땡땡 코인 사세요라고 하는 말을 실은 잘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지식을 쌓고 믿음은 그 과정 가운데 그냥 저절로 생기는 거고요. 누가 이렇게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은 스스로 쌓으셔야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